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착공됐습니다.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의 선순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감염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바닥이 났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의 경우 수천 명씩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50%에 그치고 있는 국비 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가운데 하나인 당뇨발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치료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정형외과 의료진들이 심포지엄을 갖고 당뇨발 치료 방법을 공유하고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의 명예상주가 돼 장례를 치르는 공영장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산시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했지만 공영장례로 삶의 마무리를 존엄성 있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 3년 만에 종합지원센터를 짓습니다.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오늘 새만금에서 착공식을 갖고 내년 7월 완공할 예정인데요.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의 선순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새만금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새만금의 태양광과 풍력 등 4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1년 뒤인 지난 2019년 새만금을 국가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면적은 새만금 전체 409제곱킬로미터 가운데 23.9제곱킬로미터이며 이곳에 에너지 특화 기업이 들어서면 세금 감면과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 덕분에 새만금에는 현재 태양광 64개, 풍력 6개 등 94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 입주가 속도를 내면서 에너지 특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규모로 전력거래센터와 법률지원센터, 임대사무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군산은 새만금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우리 융복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합침을 합쳐 기술 개발과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큐베이팅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융복합단지는 새만금을 시작으로 전국에 6곳이 지정돼 있으며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입니다. 내년 7월 건물이 지어지면 입주 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산학연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의 선순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융복합단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적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특화 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북도의 육성 의지를 바탕으로 해상 풍력, 수상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착공에 들어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지정된 지 3년 만에 속도를 내면서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로 잇따라 등록했습니다. 문택규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서동석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가장 먼저 군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도의원으로는 제1선거구의 김진 예비후보가, 제4선거구 이복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시의원은 나선거구 서은식, 라선거구는 박경태, 마선거구 송미숙, 배형원, 사선거구 김중신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관영 전 국회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오는 23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은 당내 인사들이 전북 발전을 위해 도지사 출마를 권유해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도지사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송하진 현 도지사와 김윤덕, 안호영 의원, 김재선 기업인 등입니다. 군산대학교가 올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내년에 정원을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대는 올해 입학 정원에서 290명을 충원하지 못해 충원율은 지난해보다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내년에 150명 정도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충원율을 올리기 위해 49개 학과를 14개 학부제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의 올해 아동 친화 예산이 1,53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안전과 보호 분야가 65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환경 401억 6천만 원, 보건과 사회서비스 266억 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 아동 친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67%이며 인구 대비로는 아동 1명당 평균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39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대한 특례 적용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특례 적용 기간에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기타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등 기존보다 2배 상향해 적용합니다. 또한 검사 검수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 기한을 기존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지역업체 계약률 75%를 달성했습니다. 군산에서 가장 비싼 땅이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이며 제곱미터당 282만 원으로 지난해 272만 원보다 3.4%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시지가가 가장 싼 땅은 인피면 승하원 앞 부지로 지난해 제곱미터당 1,880원에서 9.5% 오른 2,06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시지가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282만 94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되면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예산이 소진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이 멈췄는데요.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현행 50%에 그치고 있는 국비 분담률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21일 기준 익산과 군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00여 명. 이들은 앞으로 일주일간 격리 조치가 됩니다. 이들 격리자는 가구당 하루 10만 원씩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현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올해 예산 6억 7천만 원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격리자는 4,800여 명으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 추가로 내려온 걸로 예산 편성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어가지고 편성되면은 이제 신청 건수 이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군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올해 예산 7억 2천만 원이 소진되면서
6천여 명이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확진자를 감안하면 예산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생활지원금은 국비 50%에 도비 30%, 시비 20%가 투입됩니다. 지난해 익산시는 35억 원, 군산시는 3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최근 생활지원금이 10만 원으로 하향됐다고 해도 확진자가 워낙 많아 벌써부터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때문에 현행 50%인 국비 분담률을 적어도 80%까지 올리거나 아니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되죠. 지금 80%까지 올려달라고 막 그렇게 건의도 하시고 계속 아니면 국비로 다 해주던지 막 이렇게 계속해서 건의는 하는데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누적 확진자만 모두 합해 8만 명을 훌쩍 넘어버린 익산과 군산.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이 지방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김재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새만금에 골프 관광특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새만금 관광용지를 중심으로 골프장 50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프장은 물론 골프 아카데미와 숙박시설 등 골프 단지를 조성하고 테마파크와 키즈파크도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청을 폐지하고 새만금의 총괄적 사업 관리를 전라북도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청 신청사 건설을 잠시 중단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청년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상 10층 규모로 짓게되는 익산시 신청사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200세대 규모의 청년 아파트가 같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순수 건축비만으로 청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저렴한 분양가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경선 참여자 간의 청정 선거 협약을 맺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풍토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익산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며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버 잡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농촌마을에 청년마을 사무장을 배치하고 시니어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실버 스포츠 바우처를 시행해 노년층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임준 군산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연기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당초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강 시장은 늦어도 이달 말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곧바로 직무 정지가 돼 군산시는 황철호 부시장 권한체제로 들어갑니다. 당원들에게 당비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보낸 군산시장 A 예비후보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B씨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A 예비후보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전날 당비 정지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들에게 당비 납부를 정지하라고 독려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 예비후보는 3월 초 권리당원 자격이 부여된 200여 명에게 당비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민주당의 후보 검증이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국토부 장관 후보 검증에서 부동산 문제로 낙마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검증 작업이 부실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후보 검증위는 최정호 예비후보에 대한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인의 10대 질병 중 하나인 당뇨는 많은 합병증을 불러옵니다. 그중에서도 당뇨발은 발부에 상처가 낫지 않고 썩어버리는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인데요. 호남 지역 정형외과 의료진들이 당뇨발 치료 방법을 공유하고 환자의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의 10대 질병으로 알려진 당뇨. 당뇨병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2010년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200만 명, 2020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당뇨발은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당뇨발은 당뇨의 만성 합병증 중 하나로 발 부분에 나타난 상처 또는 궤양을 말합니다. 발이 건조하고 온도가 낮으며 굳은 살과 무좀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발은 평소 압력을 자주 받고 외부로 노출돼 상처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에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병증으로 감각이 무뎌지면 상처가 생겨도 쉽게 인지하지 못해 증상이 심해집니다. 당뇨발은 당뇨 환자의 25% 정도가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갈수록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뇨발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 적절한 치료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남의 정형외과 의료진들이 지난 19일 전주에서 제1회 전라 당뇨발 심포지엄을 열고 치료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전북대 이광복 교수는 인사말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환자 치료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원드 케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많은 궁금증들,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워크숍까지 직접 핸즈온 워크숍까지 하시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지식들을 가져가시리라 분명히 장담합니다. 이어 당뇨발의 개략적인 소개와 당뇨발 치료법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 중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열띤 교육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제안한 순천향대 이영구 교수는 당뇨발 환자 진료 여건 개선과 전북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더욱 발전된 의료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부산, 경북, 전남 쪽에서도 곧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발전된 의료 기술과 향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당뇨발 환자들의 좋은 치료법을 교육을 할 예정이면서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 이번 심포지엄으로 환자 진료 경험과 의료 기술을 공유해 도내 의료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9,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0만 9,131명, 해외 유입 3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30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32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2,757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7,91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159명, 익산 1,358명, 군산 1,23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6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6%, 재택치료자 수는 54,766명입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동거 가족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이며 영화나 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과 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11시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이 시작되며 기본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의 명예상주가 돼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가 전국 최초로 군산시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는데요. 공영장례를 통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암투병을 하다 지난 14일 숨진 64살 김모 씨. 1인 단독 가구 기초수급자인 그의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통해 연고자를 찾긴 했지만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시신인계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김 씨와 같은 군산의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는 모두 20여 명. 이들은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습니다. 쓸쓸히 세상과 작별해온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들. 군산시가 이들의 장례를 공영장례로 전국 최초로 치렀습니다. 공영장례는 군산시장이 명예상주를 맡고 빈소 마련과 염습, 입관 등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덕혜 예다함 상조, 플랜투스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서비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장례 의식 없이 화장 처리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 공영장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에서 공영장례를 주관하고 장례기관에서는 장례용품 제공과 장례 진행을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는 지역사회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쓸쓸한 죽음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영장례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쓸쓸한 죽음에 대하여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공영장례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온 무연고 사망자. 군산시의 장례 지원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만큼은 쓸쓸하지 않게 됐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도내 취업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93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이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60%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취업률이 오른 이유는 도소매와 숙박업, 음식점의 고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군산 계야도와 신시도에 해양쓰레기 선상 집화장 2곳이 설치됩니다. 군산시는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계야도와 신시도 인근 해역에 해양쓰레기 선상 집화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고군산 군도의 선상 집화장은 이미 설치된 19곳에서 21곳으로 늘었습니다. 선상 집화장은 조업 중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모으는 바다 위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군산시는 선상 집화와 함께 인양쓰레기 수매, 방치 선박 정리 지원 등으로 지난해 1,9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2,65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장호 신임 총장이 첫 행보로 경쟁력 있는 대학 운영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장호 총장은 오늘 대학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학 운영 기본 방향 설명회를 열고 국립대학의 현안 과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총장은 현재 학령 인구 감소와 재학률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시기에 놓였다며 더 큰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임기 4년 동안 군산대가 경쟁력 있는 대학,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빠진 도내 소상공인에게 250억 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북은행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를 1% 중반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7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거치 기간 없이 8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 및 3년 일시 상환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금을 10만 원 올리고 학생 수가 적은 원도심 학교는 지난해 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사 선발과 업체 관리, 지출 등 방과 후 학교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도록 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전북 순환관광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순환관광버스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도내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해설사와 함께 도내 14개의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경유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익산역 등에서 출발하는 도내 순환형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에서 출발하는 광역형,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코레일 연계형까지 3개 유형으로 운행됩니다. 올해는 젊은 층을 겨냥해 새만금 단독 코스 등 6개 테마 코스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24일부터 개회합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42회 임시회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재출마하는 현역 시의원들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임시회는 6일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제9대 익산시의회가 진행하게 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문화예술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문화 강좌 생방송과 문화예술인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됩니다. 또 영상 기자단을 구성해 익산의 문화와 관광 관련 영상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패션 산업과 식품 산업 등에 걸쳐 60여 개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81명의 청년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대학교 재학생이나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앞으로 2년 동안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고 월 10만 원씩 교통비까지 받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서부권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주 3회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군산 소룡동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인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저금통을 개봉해 71만 원가량을 전라북도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